519번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함수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함수도 소재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그럴 거 아니야. 함수의 기본적인 생각은 들어간 놈과 나온 놈을 짝을 지어줄 거야. 짝을 지을 거야. 그럼 왼쪽에 있는 놈과 오른쪽에 있는 놈을 짝을 짓는데 어떤 소재를 갖고 와도 다 돼. 이 함수가 어려운 거야. 너희들 질문 중에 다른 소재를 갖고 질문을 내는 문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문제는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수학적 능력, 그 다음에 언어적 능력을 잘 실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특별하게 강조하진 않아. 강조를 안 한다가 아니라 이런 류의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이거지. 대신 함수와 관련된 내용들, 기본적인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내용들은 선생님도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합성함수는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번 주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함수적 내용이니까. 물론 함수는 여러 가지 함수도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S가 1부터 50까지고요. N은 3의 배수래요. 3, 2는 3, 3, 6, 18. 이렇게 나오면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3, 6, 3, 1은 3, 3, 6, 18. 총 16개다. 선생님이 문장을 읽으면서 말을 해주면서 문장 읽잖아요. 실제 너희들 풀이할 때도 그렇게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편해져. 일단 16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 얘네들을 가지고 원소를 집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X인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는 그 N을, 얘를 7로 나눈 나머지야. 그러지? 7로 나눈 나머지지. 그러면 얘는 3의 배수잖아. 그럼 3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3이지. 그럼 3이 2개 있으면 3, 3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개니면 3, 3, 3 이렇게 할 거야. 7이 넘어가면 다시 2만 남을 거고. 몇 칸씩 뛰면 돼? 3칸씩 뛰면 나머지가 떨어진다. 이 말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내가 수를 적으면 3, 6, 2 지금 순서를 쓰고 있는 것 중이야. 3 곱하기 1, 3 곱하기 3 곱하기 3 3칸씩 뛸 거야. 3 이렇게 나오네. 내가 3칸씩 띄었더니 겹치는 게 하나도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씩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총 7개가 반복이 될 건데 총 16개잖아. 16개라는 것은 2개가 남았다 이 소리네. 2개가 누가 남았냐면 요놈 2개가 남았을 거라고. 요놈 2개가. 다시 말해서 이런 식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됐다는 소리야 지금. 구조 자체가. S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하면 이런 구조라고. 읽어볼게요. 1대 F의 치역이 1, 2, 3, 4입니다. 치역이 1, 2, 3, 4야. 치역이 1, 2, 3, 4입니다. 치역이. 다시 말해서 6 얘네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1, 2, 3, 4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꼭 몇 개가 들어가? 꼭 몇 개가 들어가? 꼭 적어도 하나 들어간다는 소리겠지. 얘네들은 들어가면 안 되고 얘네들은 몇 개 들어가야 된다고?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얘는 적어도 하나 들어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7가지. 다시 말해서 부분집합적인 생각이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래 되겠지. 그래야 되고 2가 들어간 놈도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요 놈이 3마리가 있네요. 내용 이해됩니까? 이해돼? 21번.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 0,1이 꼭지점인 산 모양입니다.
0,1이 꼭지점인 3모양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한 주기. 이게 한 주기. 이게 여러 주기. 여러 주기가 몇 주기일지는 나도 몰라. 그러니까 적어도 한 세 주기 정도는 그려놔야 됩니다. 조심할 점은 왼쪽도 굴고 오른쪽도 굴고. 두 번째는 주기. 주기가 4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됐습니까? 뭐 너희들이 그림이 선생님 그림이 별로 안 예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려놓고 n분의 1x. 현재 n은 누굽니까? n은 자연수.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7개.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는 양수. 여기 있는 수가 얘가 2, 4, 6, 8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7개가 떨어져야 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가 떨어져야 돼? 7개가 떨어져야 돼.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 이상하게 보인단 말은 대칭 쪽은 안 보이고 비대칭이네. 이쪽이 한 개면 요놈이 2개가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쪽이 좀 더 내리면 이렇게 되면 요놈이 지금 요점이 4, 어디야? 여기인가요? 이렇게 된가요? 뭐 이런 식의 느낌이네. 돌려봐야 된다 이 소리야 지금. 여가 지금 4,1이고 여가 마이너스 4,1이니까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5개니까 몇 개가 더 늘어야 돼? 2개가 더 늘어야겠지. 그럼 얘를 좀 더 내리면 하나가 늘고 내리다 보면 이쪽에 하나가 더 늘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7개가 됐어. 근데 얘를 더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핵심은 여기겠네. 이 부분은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위로 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왼쪽 이쪽 요 부분은 대칭적이니까 그림이 좀 안 맞습니다 지금. 이 정도 느낌이야. 여기랑 여기는 대칭이야. 맞나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뭐 틀렸다. 틀렸어. 틀렸지. 여가 두 칸씩이지. 2, 4, 6, 8 2, 4, 6, 8 2, 4, 6, 8 이래 되네. 그러겠지. 그러면 여기 4하고 여기 4하고는 다른 모양이야. 4까지 왔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고 오른쪽이 한 번 만나고 오른쪽이 먼저 만나고 왼쪽이 먼저 만나고 왼쪽이 2개, 오른쪽이 1개. 그 다음에 오른쪽 2개, 그 다음에 왼쪽 2개 이렇게 순서가 되네요. 그럼 왜 되니? 돌려봐야 돼. 이렇게 돌려봐야 된다고. 이런 것은 너희들이 연필 얇은 걸로 갖고 이렇게 돌리면 잘 보이게 돼 있어요. 대신 그래프를 잘 그려놔야 된다. 그게 문제지. 그럼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가 핵심적인 부분이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이 7개를 결정지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얘가 결정지을 거라고. 그리고 경계가 되는 놈은 이쪽이 될 거라고. 이 부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 거야?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 부분 넣으면 만나지 않는 얘도 마찬가지 위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커야 되고 8을 집어넣으면 오른쪽 8을 집어넣으면 1보다는 커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경계값이 나오겠지. 6부터 8까지 7이네요. 자,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돼. 이 문제 질문한 친구가 이 문제는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문제고 절대 안 틀려야 되는 문제.
주기함수 소재에 등장할 것이고 함수는 맨날 달라져. 보통 함수가 주기적인 느낌을 가지려면 대부분 이렇게 약간 V자 형태나 2차 함수 형태가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100%는 아니지만 다음에 사인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로 이렇게 주기를만 줄 거라고. 알겠니? 됐어요? 그럼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려놓고 비율적으로 교점의 개수는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려야 돼. 조금 잘 그린다는 말은 문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도대체 얘가 몇 주기를 그려야 될지 모르잖아. 보통 우리는 두세 주기를 그릴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이 된다고 볼 거야. 평상시 연습할 때는 조금 그리드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러겠지? 근데 맨날 그리드를 그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빨리 해석이 되는가의 특징을 좀 판단하고 문제를 그려야 돼. 대신 그래프는 좀 더 잘 그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바뀔 거냐면 얘가 n에 따라서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라고. n에 따른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수학적인 내용이라고. n이 1일 때 교점 몇 개, 2일 때 교점 몇 개. 왜냐면 그림 자체도 이 정수 간격으로 돼 있지. 정수 간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n이 1일 때 몇 개, 2일 때 몇 개, 3일 때 몇 개 하다 보면 규칙성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민주야, 영화 보러 왔냐? 1일 때 몇 개야, 민주? 네가 말해봐. 1일 때 몇 개야? 일일 때는 기울기가 1이니까 이거야. 2일 때는 이거야. 3일. 자, 우리는 뭘 보고 가면 되냐면 2일 때는 2,1. 요 라인이 2하고 1이잖아. 되니? 그러면 1,1은 지금 요 점이니까 1,1, 2,1, 3,1, 4,1 이렇게 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됐습니까? 여기는 4가 걸리고 얘가 2가 걸려. 얘가 2가 걸린다고. 2일 때 2개, 3일 때는 여기니까 3개. 이 부분이 내려가서 3개야. 그러면 n에 따라서 개수가 똑같아지겠네, 이거. 수가. 개수는 몇 개다 그래서 n개가 떨어지겠네요. 요게 일반화. 꼭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2개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됐습니까? 어떨 때는 2개 늘고 어떨 때는 하나 늘어날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다. 단 규칙성은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수열 문제가 되겠지. 그럼 훨씬 더 큰 수도 문제를 내주겠다 이 말이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함수 방정식 형태인데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됐어요? 식이 좀 어려워요. 자, 두 가지만 예시 일단 들어줄게요. 잘 보세요. fx랑 fa-x가 있어요. fx랑 fa-x가 들어있어. 두 개가. 식 안에. 얘가 fx, 얘가 fa-x 이렇게 들어있다고. 우리 예시는 보통 1-x가 제일 많긴 합니다. 쉽게 내려고. 됐어요? 이렇게 되면 x 자리에 a-x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뭘로 바뀌냐면 fa-x가 되고 얘는 fx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러면 두 개의 식으로 연립해서 fx를 구할 수가 있다. 알겠니? 뭔 말인지 모르면 풀이는 그 다음에 해줄 거니까. 두 번째는 fx분의 a입니다. x 대신에 x분의 a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fx분의 a가 되고 얘가 fx가 되는 거야. 똑같은 논리입니다. 두 가지는 기억을 해놓자 이거지.
태연아, 두 가지는 기억을 해놓자 이거야. 이되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아는 문제라고 보면 돼. 이 두 가지가 아닌 문제는 일단 모르는 문제. 알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약간 더 그거보다 좀 더 까다롭게 나오긴 했어. 두 가지 기술을 잘 사용하면 되겠지. 얘가 x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x분의 마이너스 1이야. 요거야 요거. 다시 말해서 x 자리에 뭘 넣는다? x 자리에 마이너스 x분의 1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러면 식은 x제곱 f x분의 1 x자식 플러스 x분의 1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분의 6 이래 됐다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분의 1 넣어가지고 그러면 f 마이너스 x fx분의 1 f 마이너스 x fx분의 1이 연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f2를 구하라겠으니까 나는 f 마이너스 x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제거시켜야겠네. 얘를 제거시키려면 위에 식에다가 x를 곱해가지고 두 개씩을 더해버리겠다 이 말이네. 더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x에다 뭘 넣을 거야? 마이너스 2를 넣을 거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f2는 얼마나 했어? 마이너스 2를 넣었지 지금? 마이너스 24 플러스 3 27에 마이너스 27이 된다. 정해진 규칙을 갖고 있는 문제야. 꽤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알고 나면 이 정도 풀이는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틀이 아닌 문제가 더 많다. 이런 룰은 이건 정해진 룰이야.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 비슷하게 떨어질 거야. 식이 복잡하게 보이는데 일단 함수 밖에 있는 애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함수 안에 들어있는 f라는 함수 안에 어떠한 변수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조건을 줬는지 따라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다 이거지. 알겠니? 그 중에 우리는 어떤 틀을 갖고 있는 문제야. 나온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나오면 이 방법을 통해서 풀면 제일 빨리 풀 수 있다. 알겠니? 자, 1대1 함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있어요. 약간 용어가 다릅니다. (1대1) 대응은 서로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말할 때 선생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프가 연결된 거, 끊어진 거. 연결된 것은 하나밖에 없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자, 연결된 거는 무조건 올라가든지 무조건 내려가든지. 요거밖에 없어요. 증가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함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하지만 끊어진 거는 어려울 것이야. 이번에 유리함수가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쉽다고.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성립할 조건과 똑같은 말이야. 1대1 대응 역함수와 성립할 조건. 알겠지? 근데 그래프가 한번 끊겼습니다. 한번 끊겼어. 끊기면 1대1 대응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그러겠지? 끊겼다가 아니라 끊길 수 있다가 좋은 맞는 표현이네. 끊길 수 있다. 이해되니? 끊길 수 있다 하면 얘를 연결시키려고 보면 증가해서 증가로 연결시켜야 돼.
2차 함수에서 증가해서 증가로 연결시켜야 돼. 증가해서 증가로 연결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야 돼. 그러면 뭐의 위치가 보여? 축의 위치가 보이겠다. 이런 정도 생각이라고. 끊김보다 축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연결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달라. 자, 연결이 안 되는 그림. 연결이 안 되는 그림. 연결이 안 되는 그림. 여기까지는 둘 다 안 나오면 힘들어. 둘 중에 하나는 분명 나왔을 거 어느 정도에. 되니? 근데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것은 유리함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그림입니다. 연결이 안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는 거. 되니? 이거 밖에 없어. 한번 끊겨가지고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림은 요 그림밖에 없어요. 다른 함수 너희들이 그림을 아무리 그려봐도 이게 안 돼. 연결이 안 되면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것은. 근데 범위가 이번에 유리함수가 들어갈 거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1차 함수하고 뭐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 이렇게 될 거야. 어? 한쪽은 정해졌을 거라고. 그럼 한쪽이 이런 모양이 나와야 이게 1대1 대응이 될 거라고. 근데 문제는 두 번 끊어질 수 있는 그림은 얘는 너무 얘는 좀 힘듭니다. 힘들어요? 얘는 두 가지가 있어. 아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만들어내면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얘를 어쩔 거야? 연결을 시킬 거야? 연결을 안 시킬 거야? 연결을 시킬 거야? 올라가면서 올라가야 돼. 시킬 거야? 연결을 안 시킬 거야? 연결을 안 시킬 거야.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 되는데 요 라인이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한쪽에는 등호가 없어야 되겠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요게 이 책 제일 마지막 문제인가 있어요. 두 번 끊겼는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된다. 끊겼습니다. 끊겼는데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야 된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됐죠?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가 되겠다 이거지. 세 가지 형태입니다. 이제 한 번 끊긴 것은 딱 유리함수만 나올 거야. 다른 애는 나올 수가 없어. 만약 다른 애가 나왔다면 범위를 제한을 둘 거라고. 범위를 제한을 두면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 알겠죠? 뭐 532번 같은 문제는 당연히 1차, 2차야. 당연히 어째야 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래서 어떻게 돼야 돼? 연결이 돼야 되고.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놓을게요. 연결이 돼야 되고 어째야 돼? 그래프가 얘는 1보다 작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일단 이 그래프는 정확해. 이건 정확해. 그러지? 근데 얘는 큰 쪽이네. 큰 쪽이니까 당연히 이쪽은 무조건 들어가겠지.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증가해야 된다고. 그럼 이쪽도 어째야 돼? 증가를 해야 된다. 증가를 해야 되고 어디서 연결시킬 거야? 여기서 연결시킬 거야. 오른쪽에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다 보면 축의 위치가 판단이 된다 이거지. 1이고. 그럼 우리가 지금 안 사실은 뭐야? 그래프가 증가를 해야 되니까 A는 양수여야 되고 음수면 안 돼. 0도 안 돼. 양수여야 되고 1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 A는 1보다 2보다 작아야 된다. 등호까지는 되겠다. 여기서 연결시킬 수는 있겠다. 했을 때 도형을 방정식을 구하고 나타내 보시오라는 문제야. 이 문제는 나타내 보시오라는 문제는 우리 문제는 없어. 다르게 문제를 내줄 거야. 여기서 좀 다르게 내줄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러한 A, B 문자 두 개 인식이잖아.
두 개 인식은 도형이야. 도형이고 범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2a 플러스 1이고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나올 텐데 a는 어떻게 될 거야? 가로축이 a축이고 세로축이 b축입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0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올 것이고 0은 빠졌고 얘는 색칠이 되어 있네요. 이러한 내용이라고. 여기까지가 여기야. 그리고 질문은 달라진다고 했지. 여기서 질문은 달라질 거라고. 어떻게 나올 거냐면 A 도형의 길이가 나올 수도 있고 됐어요? A 플러스 B의 최대값 범위를 구하시오로 나올 수도 있고 Y는 A제곱 마이너스 B의 범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웬만하면 범위 문제야. A 플러스 B 최대값을 구하시오. A제곱 마이너스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해. 아니면 범위를 구하시오로 나올 거라고. 그럼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얘를 K라고 나라겠지. 얘를 K라고 나라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위에는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K가 되겠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나겠다. 그럼 K의 범위가 나오겠지. 얘는 B는 A제곱 마이너스 K 뭡니까? 아래로 볼로 이런 그래프지.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접하는 데에서 만나고 2점 지날 땐지 아니면 2점 지날 땐지 몰라. 계산해 봐야 됩니다. 나 막 그려갖고 이렇게 된다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접하는 상황과 2점 지나는 상황을 계산해 보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럼 이해됩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자, 1대1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잘 나올 거야. 이게 난이도가 있어. 끊기지 않은 문제는 쉬워. 저번 시간에 절대값 했잖아요. 잠깐 그냥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 이거 말이고. 끊긴 문제는 끊길 수 있는 그래프가 있고 끊길 수 없는 그래프가 있을 거라고. 보통은 끊길 수 있는 그래프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됐죠? 그래서 한 번 끊긴 그래프는 이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만약 나온다면 범위가 지정이 됐을 거라고. 범위가 지정이 되면 이런 생각을 좀 해라 이거지 그래프적으로. 그리고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니까 식은 이렇게 되겠다라고 넘어가야 돼. 두 번 끊긴 그림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재가 될 수 있는 소재가 1차 함수, 2차 함수에 그러지? 뒤에 가면 무리함수, 유리함수 요거까지는 사용할 수 있겠다 이 말이야. 알겠지? 어차피 뭐 직선과 곡선적인 느낌이잖아. 무리함수를 2차 함수라 봐도 되니까. 그러지? 그래서 끊기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내면 되겠다 이 말이야. 그림 그려내고 이러한 상황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 그래프 그리고 자, 예전에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요거 수업을 꽤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세 가지 했습니다. 뭐뭐 했어? fx는 x 했고요. ffx는 fx 했고요. ffx는 x 세 가지는 했습니다. 됐어요? 위에 거는 제일 쉽고 fx하고 x의 교점. 두 번째는 어떻게 푼다 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풀어?
두 번째 어떻게 풀어? 치환. 그러면 ft는 t. 위의 식처럼 풀겠지? 그러면 t의 값이 뭐가 나왔겠지? t의 값이 나왔겠지? 그럼 t 대신에 fx는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풀 거라고. 그래서 직접적인 이 문제는 답이 요게 답이 되겠죠. 지금 알파 베타가 y는 x를 때문에 알파 베타가 쉽게 나온 거야. 근데 꼭 이게 아닐 수도 있다겠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지.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져. 위치가 전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푼다 했습니까? fx는 x. 세 번째는 어떻게 풀어? 뭐라도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진짜 씨. 바보들밖에 없어. 태연스 꿈속에서 안 알려주던? 꿈속에서 fx는 x 안 알려줬어? 꿈속에 갔으면 그거라도 알아갖고 와야지. 이 식은 어떻게 간다고? 쌤이 요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어. 기억이야. 이렇게 푼다가 아니고 기억이야. 얘를 fx는 f 인버스 x로 풀자 이거지.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있어요. 역함수가 없는데 역함수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안 돼. 개념적으로 역함수가 없는데 인버스 쓰면 안 돼. 그러겠지. 그래서 개념적으로 얘가 이렇게 가는 건 말이 되지만 요놈이 이렇게 오는 거는 안 된다고 했어.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런 말이지. 정확하게는 뭐 한 거야? y는 fx랑 이거랑 y는 x 대칭시킨 그래프입니다. y는 fx하고 대칭시킨 그래프의 교점이 되겠다 이거지. 그럼 fx, x는 또 마찬가지로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야. 됐니? 나오면 보여줄게요. 이런 류의 문제지. 얘는 뭐 할 거야? fx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ft는 o-t가 되겠지. 그럼 ft 그래프는 그래프가 있고 o-t는 o-t는 뭐 요 정도 느낌이 되겠네요. 요 정도 느낌이야.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t가 알파하고 베타가 나온 거야. t가 누구야? fx잖아. 그러면 fx는 알파, fx는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알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알파를 찾아줘야겠지. 알파는 어디 있냐면 알파가 여기에 있어. 알파가 여기에 있어. 근데 fx는 알파를 구하려면 y좌표가 알파 베타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무슨 선이 있어야 되냐면 y는 x라는 선이 있어야 됩니다.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고 y좌표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지금 베타라고. 그럼 해는 fx가 알파, fx랑 알파, fx랑 베타 해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 게 개수고. 자, 여기서는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식으로 이놈하고 요놈하고의 교점 알파값 알아내고 요놈하고 요놈의 베타값 알아내고 나서 다시 요놈 알파하고 베타값을 따로 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림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됐어요? 뭐 한 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59번 한번 언급을 할게요. 수업 시간에 이것도 역함수 할 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자, fx의 역함수와 gx야. y는 f 2x-5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고. 됐습니까? 자, 순서가 어떻게 하는 게 순서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 내가 g, y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얘가 f라는 구조고 요놈이 g라는 구조야. 그랬더니 2x-5라는 놈을 f에 집어넣었더니 y가 나왔다 이거야. 요 식이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이 구조를 일단 만들어 놓으라고 2x-5를 f에 넣었더니 y가 나왔어. 그럼 그 f의 구조 하에는 f라는 함수 구조에는 g라는 함수도 분명히 있다는 소리야. 여기저기서 주무시고 난리십니다. 그러면 f에 2x-5를 넣었더니 y가 나왔으면 g에다가 y를 집어넣으면 2x-5가 나온 거야. 얘 넣으면 나왔어. 얘 넣으면 나왔다고. 이게 하나의 구조야. 요것만 이해하면 돼. 이게 하나의 구조라는 것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식하고 이 식은 어떤 관계야? 동현스 어떤 관계야? y는 x. 멍 어떤 관계야? 같은 겁니다. 하나의 구조 하에 표현만 다른 거야. 하나의 구조의 표현만 다른 거라고. 이해되니? 하나의 구조 안에 표현만 다르다는 말. 얘가 이거야. 얘가 이거야. 얘하고 얘는 그냥 같은 식이야. 표현만 다를 거지. 똑같은 말이라고.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 되니? 그러면 요 식을 우리는 이제 xy를 바꿔보겠다. gx는 2y 마이너스 5가 딱 되겠다 이 말이야. 이게 역함수입니다. 결론적으로 y는 2분의 1 gx 플러스 2분의 5. 아주 잘 나오는 역함수 문제입니다. 아주 잘 나오는 역함수 문제야. 순서가 달라져도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 순서를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너희 절대 안 틀려. 됐어? 절대 안 틀려. 다음에 너 나중에 함수 많이 건들 때 수투나 미적분 할 때 이거 하나 안 하면 한 절반 이상 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해됐어? 이 구조 하나만 그려놓으면 이 구조를 나는 이렇게 적었냐 이렇게 적었냐야.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은 식이라는 것만 인지를 하면 쉽다고. 됐니? 왜 선생님이 요 방법을 추천하냐면 잘 보세요. 얘에서 xy를 바꿨습니다. 요래 되겠지. 이건 뭐야? xy를 바꿨어. 뭐야? 이게 역함수라고. 이게 역함수야.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면 이렇게 적으면 돼.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적냐면 양함수적으로 적. y는 이로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 질문은 gx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역함수 구하시면 이렇게 하면 구하면 사실 된 겁니다. 근데 우리의 표현은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야. 고1 과정에서는. 그럼 다시 얘를 뭘로 바꿔야 돼? 다르게 바꿔야 돼. 그럼 이 식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야 지금. 2y-5를 f에 넣었더니 x가 나왔다 이 말이야. 요놈이 뭐고 이놈이 g고 됐어? 그러면 요 식하고 얘를 y에 집어넣으면 f에 집어넣으면 요게 나왔다는 말은 x를 g에 넣으면 요놈이 나왔다는 말하고 x를 g에 넣었더니 2y-5가 나왔다는 이 말은 두 개의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요놈하고 당연히 요놈하고 똑같아야 되겠지. 얘는 같은 거고 얘가 둘이 같은 거고 요놈이 여기 요놈이 여기 요놈이고 요놈이 여기 요놈이고 요놈이 여기 요놈이야. 그 순서만 내가 지금 잡아준 거라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돼. 하지만 쌤은 요걸 추천을 한다고. 일단 그 말은 요것이 같음을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됐니? 잠깐 쉬었다 할게.